What's up, you guys? We can danc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송환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되는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갑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는 편이다. 2.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직접 실천해 본 적이 있다. 3. 나대는 성격은 아니지만 내 주장을 펼 때는 당당하게 전달한다. 이 세 개 모두에 나는 해당한다. 라는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세 분 있어요. 니즈는 몇 개나 해당이 돼요? All of them. 다 된다고? 야, 이거 다 되면 이거 엄청난 건데, 이거. 자네, 왕이 될 상인가? 야,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의견이 국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국회의원 송희경 의원님, 그리고 김경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잠 멘토 두 분,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EBS 잡쇼에서는요, 두 분 국회의원분들의 인사 순서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가위바위보 시스템을 도입해서 아까 저희 대기실에서 두 분이 가위바위보를 하고 오셨습니다. 가위바위보! 강동건보다 더 잘생긴 김경진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항상 엄마 같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하는 송희경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릴게요. 네. 국회의원 김경진, 그는 누구인가? 최근 청문회 스카 요정으로 등극,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그, 어릴 때부터 똑 부러진 모범생일 것 같지만 과연 그럴까요? 누구에게나 흑역사는 있는 법이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시골에서 광주로 전학, 질풍노도의 중학교 시절 만화책도 보고 튀김도 사 먹고 오락실도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했던 그 비행 청소년 코스프레를 합니다. 진짜 싸움도 잘하셨어요? 코스프레가 아니고 비행 청소년을 했죠. 진짜요? 네. 오락실도 가야죠. 만화방도 가야죠. 네.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들의 이제 괴리감이 느껴지는데요. 오락실도 가고 만화책을 보는 걸 비행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 시대 때는 만화방 가는 것이 불량 청소년의 상징이었습니다. 맞아요. 아니, 그럼 공부는 대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네.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진짜 친구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친구가 무슨 어떤 네. 영향을 주셨나요? 나도 저 친구처럼 조금 멋있게 좀 될 수 없을까. 네. 그 친구 하는 걸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자. 하루에 잠을 서너 시간 자고 공부를 하는데 네.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어쨌든 그때부터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또 김경진 의원님이 있는 거겠죠. 자, 고등학교 때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천문학자의 꿈을 품고 이과로 학력고사를 치렀지만 외교관이 되고 싶기도 했던 그, 무엇을 전공할까 고민하다 막판에 아버지와 선생님께서 콕 집어주신 법대에 진학하게 됩니다. 대학에 있는 서울에 오니 온 세상이 별천지, 신나게 놀다 졸업을 맞이하여 이건 아닌데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 사법고시 준비를 시작했지만 1차 시험 실패. 떨어진 경험도 있으시군요.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피나는 노력으로 재도전 결과 89년 30일에 사법고시 합격, 대검찰청 검찰제도 연구관, 전주, 서울, 광주지검 검사 업무 끝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만 결과는 실패. 죄송합니다. 네,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4년 뒤 재도전을 했지만 역시 실패. 네. 다시 4년 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광주 북구갑에서 득표율 70.8%로 당선.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정치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의원님은 그렇게 3번이나 실패하시면서 좌절 안 하셨어요? 좌절했죠. 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타고난 근성이나 유전자가 네. 유전자가. 네, 좀 질긴 것 같아요. 우리는 밖으로 밀면 기사에 나갈 수 있어요. 난동불이다. 현재 국회의원이. 죄송합니다. 2번 떨어지고 나서 네. 정말 힘들더라고요. 내 마음의 용기로 네. 이겨내는 거, 극복하는 거. 네. 어쨌든 끝까지 해보자. 정말 포기하지 않으신 게 정말 잘하신 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송희경 의원님 뒤를 한번 해봤는데요. 예. 국회의원 송희경, 그녀는 누구인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 전도사로 불리는 그녀. 하지만 먼 과거로 돌아가 그녀의 출생 당시의 상황을 지켜보면 살짝 안쓰러운데요. 제발 아들로 태어나라 했던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당당하게 딸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난 송희경.
못내 섭섭했던 부모님은 막내딸을 남자인 듯 남자 아닌 남자 같은 딸로 키우셨는데요. 그래도 그랬는지 초등학교 때부터 남자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온 학교를 휘젓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반장도 내가, 운변대회도 내가, 노래대회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앞장서서 했던 그녀. 딱지치기, 구슬치기로 모든 동네 꼬마들을 평정했던 그녀지만 사춘기로 접어들자 기타와 노래를 즐기는 문학소녀 모드로 180도 돌변. 그런데 이 문학소녀가 고등학교 때는 이과를 선택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딸 부잣집에 막내로 태어나니까 네. 특히 이제 부모님이 여자로서의 경쟁력을 좀 갖기를 원하시고 독립된 그런 직업이 뭐 있을까? 예를 들면 네. 약사라든가 치과의사라든가 이렇게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좀 원하셔갖고 막연히 그게 다 이과에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과로 갔어요. 기타를 이렇게 중학교 때 쳤다고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집안이 상당히 좀 여유가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 기타는 이제 어디 가서 상품으로 받아왔던 거. 어쨌든 문학소녀였던 그녀가 이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막상 대학 전자계산학과에 가보니 배우는 것은 온통 수학뿐. 야, 대체 이걸 어디다 써먹나?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취업함과 동시에 그간 대학에서 배웠던 알고리즘이나 통계론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기기업 정보시스템 공채로 취업하여 기술연구소 소장을 거쳐 K통신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센터장, 기가 IoT 사업단 전무, 한국클라우드 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IT 전문가로 활동. 그녀의 능력은 이제 기업을 넘어 국가 운영에 반영될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제4차 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부 대표로 활동하시며 ICT 산업 현장과 국회를 이어주는 의정 활동도 펼치고 계십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정치인이라는 그 직업을 뉴스나 뭐 이런 신문을 통해서 많이 접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삼권 분립이라고 네, 삼권 분립. 우리 그러잖아요. 입법, 행정, 사법이죠. 네. 국회의원은 1인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법을 만들고 또 네. 법 안에 있는 규제를 또 걷어낼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눈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나? 네. 또 장관은 잘하고 있나? 네. 또 예산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낸 세금을 잘 쓰고 있나? 네. 정부를 감시하고 질책도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그게 일들을 국회의원의 하는 일 중에 하는 일 중에 하나군요.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을 제가 네. 제일 좋아하는 일인데요. 네. 법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큼의 많은 국민들과 얘기를 나눠봤냐. 그다음에 현장에 얼마만큼 뛰어다녀봤냐.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행하는 거. 민의를 대변하는 거. 그걸 하려면 가슴이 뛰어야 되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해서 그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온몸을 국가에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그래도 국회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예.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예. 알겠구나. 예. 그래서 청문회 나오셨구나 하는 것도 이제 알겠어요. 네. 검사하는 일이 있었군요. 네. 김경진 의원님은 지역구 의원이시잖아요. 그러면 송희경 의원님은 비례대표 비례대표. 의원이시죠. 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업무의 차이가 있나요? 다 같은 국회의원들이고요. 네. 다만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렇게 정해진 지역, 지역 내에서 예, 지역의 주민들이 뽑아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진짜로 국가에 대해서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또 우리 지역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지역의 의견과 수요를 듣고 네. 이게 대한민국 전체 큰 틀에서 국가적으로 조화롭게 이게 판단을 해본 다음에 네. 그걸 가지고 행정부라든지 또는 사법부와 같이 협업을 하고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쪽으로 갑시다라고 의견 제시도 하고 네. 또 감시 활동도 하고 법도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지역구 국회의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출이 되는 건가요? 선거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네.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당의 공천을 받는 방법이 있고 공천. 네. 정당의 공천 없이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가는 무소속으로 방법이 나가는 있고 본선거 나가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당선이 1등을 해야만 네. 당선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소선거구제를 채택을 하다 보니까 한 선거구에서 한 명씩만 뽑아요. 송희경 의원님, 비례대표 의원들은 어떻게 선출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국회의원이 전체 300명이거든요. 네. 지역구가 253개예요. 소선구. 아, 그러면 253개를 제외하고 47석을 비례대표에게 이제 할애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투표하실 때 보면 두 번 투표하시잖아요. 하나는 내가 누굴 뽑을 것인가 하고 네. 옆에는 정당에 대한 정당을 지지도를 투표하죠. 그 네. 정당의 비율에 네. 따라서 이제 예, 뽑혀지는 그렇죠. 거고. 그렇게 해서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이유가 뭐예요? 전문성이거든요. 맞아요. 그 전문성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렇게 감시할 때 전문성이 있어야 그 전문적인 일을 하는 정부가 일을 잘하는지 네. 또 우리나라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잘 가고 있는 건지를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정책적인 그런 제안을 하고 법안을 만들기 위한 그것이 이제 비례대표 할 일이거든요. 선거로 뽑힌 사람은 그럼 과연 똑똑한 사람이냐? 아닐 수도 있어요. 스스로 기술을 그러니까 일부 외국에서 인기에 명합해서 그냥 이렇게 경우도 뽑힌 있다는 사람들이 거죠. 있어요, 보면. 네. 여기에 대한 견제라든지 이런 오류를 수정할 만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를 해야 돼요. 네. 그게 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경진 의원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좀 지역구 의원에 도전하시게 된지 좀 궁금해요. 나의 어떤 성격, 소양, 소질과 네. 내 직업과 얼마만큼 이렇게 맞아떨어지는가 자꾸 여러 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검사라고 하는 것이 남의 잘못을 심판하고 단죄하는 직업 아닙니까? 네. 이 일보다는 내가 또 다른 데 적성이 정치의 있겠다. 역할을 하면 조금 더 잘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새로운 길에 대한 어떤 탐색 능력 이런 것들이 보통의 어떤 공무원들하고 조금 다른 능력이 내 어떤 몸 안에 내 영혼 속에 있더라. 네. 가령 이런 네. 거예요. 보면 검찰에 있을 때 이제 검사장이라든지 기관장님 모시고 네. 이제 어려운 분들 네. 이제 뭔가 우리가 해드리러 가요. 네. 사진을 찍고 이제 그게 기관의 아. 회보라든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라고 보고도 하고 밖으로 네. 홍보도 하고 이러잖아요. 주는 사람의 입장은 당당하고 자연스럽고 뭔가 뿌듯한데 네. 이걸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받아서 기쁨은 있지만 얼굴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사진 찍지 맙시다라고 네. 글을 올렸거든요. 네. 봉사했다고 차라리 그냥 글로만 써서 나가자. 그래서 한동안 검찰 내에서 봉사활동하면서 사진 찍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송희경 의원님, 네네. 의원님께서는 IT 전문가신데 네. 어떤 계기로 비례대표를 하시기로 마음을 딱 먹으신 건가요? 네, 어떤 한 직종의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경우에는 네. 당이 추천한다기보다는 네. 주변에 같이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권유를 합니다. 아. 산업에서 제가 이제 한 30년간 있다 보니까 네. 그 법이 없고 규제가 많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을 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님들이 좀 권유하셨어요.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도전하기 위한 그 추천 심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 본인이 가서 이거 등록하는군요. 예, 그걸 이제 제가 네.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하고 그 각 당의 공천관리위원회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아. 그 발표를 하는 날에 1시간 전에 알았어요. 어머, 내가 1순위야? 사장님께 사표 던지셨나요? 네. 처음엔 너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4년이란 이 저한테 국민이 주시는 이 영광되고 좀 감사스러운 이런 헌신의 길을 또 언제 갈 수 있겠나 싶어서 다 포기하고 사표 다 쓰고 네. 정리하고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예. 상임위원회 그리고 특별위원회 이런 용어가 있어요. 네. 이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상임위는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할 아, 반 같은 거군요. 네, 반입니다. 아. 반으로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네. 아, 그렇다면 이제 국회의원들은 무조건 그 무조건 해야 16개 됩니다. 반 중에서 한 무조건 군데는 들어가야 소속이 돼 있어야 되는군요. 예. 그다음 특별위원회는 이제 우리가 방과 후 활동처럼 네. 또 동아리 활동처럼 네. 내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곳이 뭐 있나 네. 해서 이제 특별위원회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제 생각에는 인기 있는 반도 있고 인기 없는 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이 계신 미방에는 인기 순위가 몇 위 정도는 되는 곳입니까? 3등 안에 들어. 아, 3등 안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 저희도 미방에 들어오려고 힘들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럼 실례지만 1등은 어디가 제일 인기가 좀 많은가요? 1등은 그게 보건복지, 네. 그다음에 교육 분야, 네. 그다음에 국토 아마 가장 예산이 많기 때문에 네. 다치라면 그쪽이 조금 인기 아니, 기재위 기재위도 그렇죠. 아, 기재위 그래요? 네. 기획재정 아무래도 예산이 좀 네, 많은 곳, 예산은, 네,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럼 그 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상임위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어떻게 뭐 투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시험을 보나요? 우리 뭐, 저 수능 볼 때 네. 1지망, 2지망, 3지망 하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 당 안에서 이제 배분을 해줘요. 아. 그래서 1지망에 간절히 염원해서 왔습니다. 네. 저도 정말로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미래 국회의원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직접 국회의원분들이 계신 국회회관으로 가서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함께 보시죠. 자, 여의도를 지날 때나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이것은 바로 푸르르고 둥그런 지붕이 있는 국회의사당입니다. 아, 뭐 저 둥그런 뚜껑이 열리면은 태권 부위가 나온다더니 뭐 메칸도 부위가 나온다더니 말들이 많은데요. 오늘 제가 직접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자, 부장관님. 네. 와, 여기가 바로 뉴스에서 늘 보던 바로 그곳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인가요? 네, 본회의장이라고 합니다. 요 아래쪽이 국회의원분들이 앉는 자리고요. 네.
저 단상이 국회의장이 앉는 자리입니다. 자리. 예, 그리고 요석이 여기에 저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방청석입니다. 방청석이요. 누구든지 와가지고 방청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전에 신청만 하면 네. 누구나 오셔서 방청이 가능합니다. 와, 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런 거군요. 네, 그 맞습니다. 여기 불을 보니까 전등이 굉장히 신기해요. 저희 위에 전등이 엄청 많거든요. 저 이거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전등이 365개가 있습니다. 설마 365일? 365일 동안 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네. 계속 불을 끄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시라는 의미로 되게 다 의미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와. 국회 본회의장의 의원석은 각 정당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분들에게 들어오셨을 때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오시면서 뭐 앉고 싶은 자리에 그냥 앉는 건가요? 초선 의원분들은 앞쪽으로 앉고요. 앞쪽에 재선, 3선, 다선 의원님들은 뒤쪽에. 학교 같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앞쪽에서는 좀 국회의장님이 이렇게 하고 딱 지켜보고 있으니까 졸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네. 농담입니다. 네. 자, 이번엔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고고! 자그마치 3개층에 위치한 그 많은 회의실 중 네. 3개층에. 제가 어디로 갈지 맞춰보실 분? 우와. 여기도 좀 기억납니다. TV에서 네. 자주 나오는 곳이네요. 네. 여기 위원장님 앉으시고, 여기 의원님들 쫙 앉으시고, 저쪽엔 누가 앉게 되는 건가요? 장관님, 장관님. 차관님, 네. 공무원분들이 저쪽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네, 활동을 견제와 감시. 여기 지금 보니까요, 시계가 상당히 특이하네요. 네, 뭔가 여기 뭐 방송통신, 뭐 과학과 관계된 곳이다 보니까 뭐 수학을 모르면 뭐 볼 수도 없게 만들어놨네요. 네. 본회의장보다도 여기가 회의가 더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심의, 의결은 3번에 걸쳐서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하고 뭐 법사위를 건진다거나 예결위를 거친다거나 그러고 나서 본회의장으로 갑니다. 여기가 진짜 정도 많이 쌓이겠네요. 윤정, 고은정 다 고은정 쌓이고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국회의원 회관. 이곳에 있는 국회의원 집무실 내부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 태어나서 국회의원 집무실은 처음 들어가 보는데 좀 긴장되는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이제 저희 9명의 저를 도와주시는 보좌진들이 함께 일하고 있고요. 네. 여기 계시는 이 두 분 네. 하급 보좌관인데요. 사급보좌.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 네. 그다음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당에서의 정무 관련된 일을 두 네. 분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다음 이제 이 두 분이 비서관인데요. 네. 제가 법안을 발의를 할 때나 국감을 할 때나 네. 모든 실무적인 컨트롤을 이 두 분이 다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이 내부는 네. 주로 이제 제가 어떤 정책을 펼칠 때 실질적인 이제 다큐멘테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네. 이런 걸 다 관리해주고 있고 우리 인턴 비서 두 분은 제가 이제 밖으로 진짜 뛸 때 현장의 목소리를 내가 들을 때 옆에서 같이 적어주거나 9분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한 분은 이제 저 수행을 그러니까 직접 차를 좀 운행해 주시는 분이라 그렇군요. 네, 예. 그렇게 총 예. 9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네. 와, 좋네요. 의외로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화초들과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상패도 있네요. 파이팅입니다. 도대체 출근은 언제 하세요?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이 국회에 도착하는데요. 헬스장이 있어서 이제 체력이 좋아야 또 국민의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운동도 하고 여기 올라오면 보통 이제 8시 정도에 이제 책상에 앉게 돼요. 헬스장도 있군요. 네. 또 다른 시설들도 좀 있나요? 국회의원들 300명과 보좌진 2,700명이 있어서 3,000명이 여기 네. 있고요. 많은 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있고요. 네. 아이들을 돌봐주는 어린이집이 또 있고요. 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국회 도서관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갈 수 있나요?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국회에 있는 모든 시설은 국민을 위한 시설이고 그럼 저도 종종 들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자세한 이야기는요 스튜디오로 옮겨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실까요? 네. 네, 가시죠. 자, 난생 처음 그 국회의원이라는 길에 들어오신 건데 두 분의 대표 공약은 어떤 거였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제 첫 번째 공약이 뭐냐면 네. 과학 입국, 과학 기술 융성. 네. 모든 사회 변화의 근본은 저는 과학 기술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가령 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정치인 또는 대통령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네. 스마트폰이 가져온 여기서 펼쳐지는 소통의 장들
어떤 정치인이 가졌던 소통에 대한 의지보다도 이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결과물로서 이 소통의 장이 엄청나게 엄청나죠. 달라지는 거예요, 보면. 맞아요. 사실 네. 제 직업도 네. 사실 그런 과학기술의 발달 때문에 생겨난 거지. 아니었으면 저도 집에서 지금 예. 백수로 있었을 거예요. 예.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업이 얼마만큼 없을까 이제 이런 고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최근에 딱 한 문장이 와닿더라고요. 어떤 인간이 사이보그로 진화하면 된다. 아. 컴퓨터의 어떤 이 연산 능력보다도 아직까지는 이게 우수하다. 맞습니다. 이 유기세포 CPU의 어떤 연산 능력이 훨씬 더 우수하가.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떤 이 기계적인 것을 우리가 더 강화를 하면 네. 말 그대로 훨씬 오규먼티드 퍼슨, 증강 인간이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예, 과학 기술이 만들어내는 빛나는 어떤 미래의 삶. 네. 이건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총력을 다해야 되는 거고, 정치는 이 기술 발전을 위해서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완벽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송희경 의원님께서는 뭔가 좀 더 IT적인 공약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공약이셨나요? 네, 2+1 공약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2개의 트랙과 1 그라운드가 필요하다. 네. 우리나라의 귀중한 자원이 뭐냐면 인적 자원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구조에 빠져들었어요. 네. 그래서 1 그라운드, 우리가 땅이 있어야, 내 네. 자원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듯이 그래서 저출산과 빈곤 고령화에 대한 인구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인구처 신설이라는 그 법안도 내놨습니다. 네. 근데 투 트랙은 뭐냐면 첫 번째 트랙은 전통 산업에서 일해왔던 거거든요. 우리 제조 엄마 말씀하시는 아빠들 거죠. 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그냥 구조조정 되게 할 거냐 그게 아니라 그분들을 재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네. 새로운 직업으로 일자리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일자리 변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과학기술이나 IC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가 허들이 군데군데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 규제가 좀 완화돼야 되겠다. 네. 그럼 투트랙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하고 네.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개발하고 내가 생각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걸 가르치는 방식이 투트랙.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커오고 또 지금의 산업은 그렇게 개선돼 나가는 그러고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 투트랙과 와인그라운드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네. 우선 헌법 준수의 의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청렴과 국익 우선의 의무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겸직 금지 의무. 겸직도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이 인터넷 방송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정기적 상례적으로 하면 안 되고 아, 그럼 저는 국회의원은 못 하겠네요. 이 의무를 지키기 위해 과거 나의 이것까지 정리를 해봤다. 기업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네. 직원들에게 주식을 월급이나 보너스 대신으로 줬어요. 우리 그걸 사주로. 네. 직원 사주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주. 네. 사실은 뭐 그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네. 그걸 다 처분을 하고 저는 이제 국회로 왔습니다. 김경진 의원님께서는 뭘 포기하셨습니까? 일단 변호사 사무실 다 정리했죠. 그러니까요. 맺었던 자문 계약, 네. 자문 나면은 돈 조금씩 들어오는데 이제 네. 그런 것도 다 포기했죠. 오늘 이 자리에는 미래 국회의원을 꿈꾸시는 분들도 다소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들의 잡생각! 자, 디제니즈 질문할 기회 드릴게요. 그럼 전국에 다 있으시잖아요. 지역구별로. 아, 지역구마다. 그분들이 다 있죠. 여의도로 출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저만 해도 이제 지역구가 광주 북구거든요. 네, 엄청 멋진데. 네. 네. 대체로 보면 주중에는 서울에 있고 네. 주말에는 광주 지역구에 있다라고 이제 원칙은 그렇게 지금 그런 세워놓고 식으로 있고요. 하는군요.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그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아무데나 사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역이 없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이제 제방 번호 10115 네, 한번 놀러 가보려고요. 언제든지 오세요. 선거에 돈이 많이 든다는데 정치에 나가려면 돈이 많아야 되나요? 법에는 네. 각 해당 선거에서 쓸 수 있는 돈의 한도액을 엄격하게 정해놨어요. 2억 남짓의 아, 범위 내에서 선거 비용을 쓸 수 있도록. 물론 그러니까 많다고 해서 더 쓸 수 있는 건 아니군요. 돈이 네. 많다 그래서 네. 나는 20억 쓸래 네, 네. 이러면 징역 가요. 아, 그렇죠. 아, 그래서 공평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돈이 없어도 도전이 가능한 게 네. 선거에 나가서 네. 15% 이상만 득표를 하면 네. 그 돈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돌려받습니까? 돌려받습니다. 아, 한번 해보고 네, 해보고 14.99% 나오고 망하는 거야. 인생 뭐 있습니까? 그냥 못 먹어도 고지. 참고로 아, 네네네. 돈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아, 맞아.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돈 없이 할수 비례대표는 있죠. 돈 한 푼 없어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예, 거죠. 자기 영역에서 네. 무심히 묵묵히 그 현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네. 저처럼 네. 그 영역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연봉이 좀 궁금한데요. 저희들이 한 달에 급여가 네. 실수령액이 한 900만 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많이 받으시는 것 아, 같아요. 왜냐하면 네. 연봉이 이제 1억 3천 정도 네, 돼요. 네, 근데 네. 거기 이제 세금을 떼고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하는 게 있어요. 네, 예를 활동 들면 되게 많이 왜 하시잖아요. 입법 활동이라든가 또 네. 국회의원 간의 상호 협력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900만 원이 안 들어오던데 네.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정도 그렇죠. 800 몇십, 800 몇십. 훨씬 낮게 네, 들어오고. 이래서 회사에서 서로 연봉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원들끼리 이게 좀 이게 괴리감이 생길 수 있기 아니, 때문에. 둘이 같습니다. 아, 네, 네, 거의 같을 거예요. 미래 국회의원을 꿈꾸는 학생입니다.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업무를 먼저 하고 싶은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뭐 이렇게 공고 같은 걸 내주시는 거예요? 공고는 이제 국회 게시판에 내게끔 돼 있어요. 일단 이제 보좌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내가 이 일을 열정적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그 의지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뽑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뭐 예전에 국회의원들을 모셔봤거나 아니면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내가 시민단에서 열심히 일해봤던 분들을 면접을 볼 수 있는 그 통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력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봐서 네. 공개적으로 이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네. 그 면접을 봐서 이제 국회의원이 직접 뽑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내놓은 정책이 그래도 더 다수를 위해서 좋은 정책인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무조건 피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고소득계층, 중간소득계층, 저소득계층, 학력도 차이가 있고 나이 차이도 있고 워낙 다양한 존재들이 이렇게 이질적으로 구성이 돼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쪽에 자원이 많이 가면 이쪽은 적게 갈 수밖에 네. 없고 그래서 항상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네. 다만 그 싸움이 네. 주먹 싸움, 몸 싸움이 아니고 말과 말, 네. 논리와 논리의 싸움. 그래서 국회의원은 사실은 자신을 찍어준 지역 네. 또는 자신을 지지해준 어떤 직업적인 계층들 이 사람들의 의견을 적나라하게 대변해서 네. 최적의 어떤 공통 분모를 발견할 수 있는 이 과정이 국회 의논의 과정이다. 토론회장이 그래서,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누구부터 드릴까요? 가위바위보 하실까요? 네.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이번에 드디어 이기셨어요. 네. 네. 스스로가 생각하는 좋은 국회의원이란? 정치라는 거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는 발로 뛰어서 국민들을 다 쳐다보는 일이다. 네. 우리 동네 어르신이 식사는 잘하고 계신지 네. 또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잘 다니고 있는지 또 소외받는 사람들은 왜 소외를 받는지 네. 그 살펴보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다. 네. 현장과 국회를 연결하는 통로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또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거기 육성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엄마 같은 마음으로 국회 활동을 하고 싶다. 그것이 국회의원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네.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냉철하게 이걸 살펴보는 해안이 있어야 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나라 발전을 위해서 맞춰갈 것인가 네.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살고 못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뜨겁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뜨거운 마음, 미래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자기가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이 비전 세 가지를 동시에 갖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사회엔 진짜 특히 제 방송을 보시는 수많은 젊은 층들이 징검다리 하나만 딱 놔주면 그걸 밟고 딱 건너갈 수 있는데 이게 없어서 못 건너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관심을 좀 기울여줬으면 하는 또 개인적인 바람으로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두 분의 활약도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배틀수간 잡쇼 준비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이런. 여기에 범인 지문도 있고. 그렇죠. 흔적은 남기 때문에 정보가 있을 겁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그죠? 범죄를 저지르고 땀이라도 한번 잘못 흘렸다가는 잡힐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이런데 여기서 갑자기 핏자국 나오고 이러면 무섭겠다.